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랜드 카돈 지음 최은하 옮김 부키 출판사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라고 하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강력 추천하였고 또 웰싱킹의 저자이신 켈리체 회장님께서도 서문을 쓰고 적극 추천한 그런 책입니다. 마약 중독자에서 4천억 자산가가 된 남자의 성공 비법. 네, 대단하죠. 아마 지금은 4천억보다 더 재산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으시겠죠. 이 책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절대 읽지 않겠다. 아니면, 굳이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이유가 제가 워낙 청개구리 스타일입니다. 이 어떤 미디어에서 좋다고 말하면, 왠지 굳이 읽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책은 읽기가 싫어요. 제가 그래서 자청님이 이 책은 읽지 마세요라고 해서 읽었거든요. 참 똑똑하신 분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적중하는 그런 심리 전술을 쓰셨으니까. 그래서 이 책 워낙 평이 좋아서 제가 제 여동생한테는 선물을 하고 저는 정작 읽지 않았던 책. 그런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켈리츠 회장님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북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지나치듯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또 제 롤모델이시기도 하니까 켈리체 회장님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나도 아이패드 있겠다. 전자책으로 한번 읽으면 뭔가 저 사람 같은 분위기라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책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정말 좋은 책이고요.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야 성공서적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책이네. 그냥 그런 책이네 하실 수도 있겠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워낙 이 책에 대한 기대가 없던 터라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저는 약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봐서 의외로 깜짝 놀랐고 또 내용들이 제 취향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내용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좀 뼈 때리는 조언들.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랜드 카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그랜트 카돈은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리더십, 기업가 정신, 동기부여, 금융, 투자 전문 강연가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다. 현재 보유기업 7개, 운용자산 25억 달러, 순자산은 3억 달러를 웃도는 억만장자다. 포브스 세계 1위 세일즈 트레이너와 2017년 올해의 주목할 마케팅 인플루언서 25인 중 1위, 리치토피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500인 중 7위, 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분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톱 5에 선정되었다. 1958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나 맥리스 주립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했다. 10세 때 아버지를 잃고 어린 시절 ADHD,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OCD, 강박 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21세에 대학 졸업 뒤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파산하고 빚더미에 올랐으며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중독 치료 후 25세부터 세일즈 일에 전념해 업계 상위 1% 안에 들었다.
29세에 첫 창업에 나서 컨설팅 회사를 차렸으며 30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구글, 모건 스탠리, 스프린트, 애플렉, 노스웨스턴 뮤추얼, 토요타, GM, 포드 등 포춘 500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오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왔으며 전 세계를 돌며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 부동산, 인간관계, 투자, 부 등을 강연해 왔다. 1989년 개인, 영업인, 사업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증진 및 극대화 툴을 제공하는 그랜트 카돈 엔터프라이시스를 설립했다. 1990년에는 그랜트 카돈 세일즈 트레이닝 대학교를 세워 전망, 세일즈, 협상, 거래 체결, 돈, 금융, 동기부여 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을 개설했다. 1996년 부동산 회사 카돈 캐피털을 창립해 미국 전역의 공동주택에 투자해왔다. 2011년 10배의 법칙 출간 후 세계 최대 비즈니스 기업가 컨퍼런스인 10배 성장 컨퍼런스를 출범시켜 월드 클래스 기업가들로부터 경영 전략을 배우는 10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폭스뉴스, MSNBC, CNBC, CNN, 로이터, 허핑턴 포스트, 비즈니스 위크,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하거나 기고해왔으며 회복왕,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억만장자 파헤치기, 디스커버리 채널 등 리얼리티 쇼에도 출연했다. 저서로 10배의 법칙 외에 1등이 아니면 꼴찌다. 백만장자 요람, 슈퍼리치가 되는 법, 집착하거나 평범해지거나 부를 일구는 부동산 투자법 등이 있다. 내게 일을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랜트 카돈. 자, 이제 켈리츠 회장님의 추천의 말이 있고 이 책에 대한 찬사가 정말 길게 이어져 있고요. 책에.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기면 머릿말로 시작됩니다. 아마 당신은 이 책을 집으면서 10배의 법칙이 정확히 뭘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한 성배다. 성공은 궁극적으로 10배의 법칙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을 보장하는 생각과 행동의 올바른 수준을 설정해준다. 그래서 삶과 커리어 전반에 걸쳐 올바른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0배의 법칙은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심어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준다. 미루는 버릇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다. 이 법칙을 잘 적용하면 당신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고 원대한 꿈과 목표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성공한 분야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10배의 법칙이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꿈이든 어떤 상황이든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10배 더 원대하게 하고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나는 10배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인생을 더 수월하고 즐겁게 만들며 더 많은 시간 여유를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평생 성공을 연구해온 결과 나는 10배의 법칙이야말로 성공의 유일한 요소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배의 법칙을 잘 활용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룬다. 10배의 법칙을 통해 당신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올바른 생각으로 일에 접근하는 방법,
필요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10배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성공이 보장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면서 흔히 하는 실수를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실수 때문에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무참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목표 설정에 필요한 노력의 크기와 양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과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일을 훈련해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게 된다. 나를 믿어보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성공은 말 그대로 더 많은 그리고 멈추지 않는 승리를 낳아 스스로 영속해 나갈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교육이나 재주, 재능, 행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0배의 법칙은 훈련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다. 개인의 특별한 자질은 필요하지 않다. 10배의 법칙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 때문에 당신이 잃을 것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이 목표를 설정할 때,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접근법이 바로 10배의 법칙이다. 나는 10배의 법칙을 어떻게 삶의 방식이자 일처리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당신이 속한 업계에서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당신의 집념과 행동에서 비범함을 보고 당신을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직업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최고의 성취를 거둔 사람이라 여기며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성공이 무엇이며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개인적으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목표를 높이 설정하지 못한 일이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나 훌륭한 결혼 생활이나 거기에 쏟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다. 마찬가지로 1만 달러나 1000만 달러나 버는데 들이는 에너지와 노력의 양은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10배의 법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의 목표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행동 역시 마침내 당신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정말로 얼마나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발맞추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행동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어서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로 한 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인생에서 성공으로 이끈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는다면 단연코 10배의 법칙을 적용한 덕분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 목표 달성, 행동력 개념은 학교나 경영 강좌, 리더십 트레이닝, 유명 호텔에서 열리는 주말 컨퍼런스 등에서는 배울 수 없다. 노력을 얼마나 쏟아 부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찾아본 책에서는 그렇다. CEO나 사업주에게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동기나 근면함, 실행력이 확실히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윤을 가장 많이 올리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목표에 도달하려면 10배 더 많은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학력, 재능, 인맥, 성격, 운, 돈, 기술,
적절한 업계 커리어,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지위 등은 중요하지 않다. 자선가든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사회운동가든 운동선수든 영화 제작자든 엄청난 수준의 성공을 이룬 사람은 장담하는데 10배의 법칙을 활용해 더 나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쟁취했다. 성공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과 팀이 얼마나 많은 양의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이다.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꼭 그만큼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목표 달성이 보장된다.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의 양을 과소평가한다. 그렇기에 목표를 설정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의 양을 계산하고 걸맞은 수준의 행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꿈을 향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동안 당신은 틀에 박힌 사업 형태, 경쟁, 고객 저항, 경제적 난관, 위험 회피 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뚫고 나갈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재능, 학력, 재정 상황, 조직력, 시간 관리, 당신이 종사하는 분야, 당신의 운에 상관없이 성공을 보장해준다. 당신의 삶과 꿈이 10배의 법칙에 달려있다고 여기며 이 책을 활용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새롭고 높은 수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머릿말이 끝나고 있는데요. 이야,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이게 무슨, 역시 세일즈 분야에 종사했던 저자라 그런지, 이 책 말미에 이렇게 머릿말 말미에 나오는 문단에서, 이거 뭐 사야겠는데? 성공을 보장한다고? 알았어. 구매해야겠구만. 이런 느낌이 확 오네요.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라고 챕터 1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한번 읽어봐야겠죠. 당신은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본 적 있는가? 10배의 법칙은 당신이 여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법칙은 영성, 신체, 정신, 정서는 물론 가정과 부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며 큰 영향을 미친다. 10배의 법칙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고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당신은 어떤 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 있는가? 아마 당신은 성공에 필요한 행동력과 사고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 경우 10배의 법칙의 첫 번째 요소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나는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어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칙의 두 번째 요소인 사고의 수준은 조정하지 못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을 꾸려면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데 그 일에는 실패했다. 앞으로 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에 관해 연구해왔다.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 훈련, 끈기, 집중, 시간 관리, 좋은 사람의 도움, 인맥 쌓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수많은 세미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수백 번 넘게 받은 질문이 있다. 탁월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한 가지 특성, 행동, 마인드셋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뇌리를 맴돌았다. 나는 내 삶을 남다르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는지 계속 생각했다. 내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나는 남다른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좋은 인맥도 없고 명문학교 출신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한 걸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영업 프레젠테이션, 전화, 면담 등 모든 일에서 내 행동량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았다.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매물을 조사했다.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게 흥정했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업에 엄청난 행동력으로 접근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었다. 사업 계획 없이 첫 회사를 세웠을 때 업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나는 노하우나 인맥이 없었고 자금이라고는 세일즈를 하며 벌어들인 돈이 유일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탄탄하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름을 떨치게 됐다. 말 그대로 업계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내가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했다거나 나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부면에서는 나보다 몇 배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설립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 많은 회사를 일구었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내가 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10배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를 어겼기 때문이다.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나는 실패했다.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삶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후회다.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그래야 하듯 이제 나는 더욱 크게 사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는 올바른 마인드셋을 기를 시간이 아직 여러 해 남아있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 책 전반에는 탁월한 수준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탁월함이란 평범한 사람 대부분이 달성 가능하거나 달성하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이 정의는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어떤 종류의 성공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난 탁월한 수준의 성공은 바라지 않아. 성공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는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 라고 되뇌일지도 모른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낳은 자리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 둘 다 제고해야 마땅하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다들 최소한 인생의 어느 한 영역에서든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가 더 나은 뭔가를 마다하겠는가? 더 좋은 인간관계,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더 많은 시간, 더 중요한 경험, 더 멋진 몸매와 더 건강한 신체, 더 넘치는 활력, 더 많은 영적 지식,
공공선에 이바지할 더 많은 능력, 이러한 것들이 무수한 사람이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 모두에 내재된 공통점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갈망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체중 감량이든 책 쓰기든 억만장자 되기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몹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목표 하나하나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와 더불어 다이어트 실패, 결혼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는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혹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되는데,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 뭐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는가? 그렇다면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두길 바란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10배의 법칙 자체를 위반하는 짓이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끌어내는 일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의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전적으로 지배 정신과 관련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한다. 심지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도 해야 한다. 이 지배 정신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는 본이 된다. 당신의 마인드셋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으로 목표에 접근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모든 영역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목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행동 역시 제한하게 된다.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저지르는 기본적인 실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운다. 둘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자원, 돈, 에너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 셋째,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데는 너무 적은 시간을 쓴다. 넷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를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실수가 초래한 결과의 대표 사례가 미국에서 불거졌던 부동산 압류 사태다.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택 압류, 이 사태로 대공황 이후 세계 최대 경제 위기인 대침체가 촉발되었다.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필요한 행동의 양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예기치 못한 불황이 닥쳤을 때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했다.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군중 심리로 움직였다. 지배정신이 아니라 경쟁심에 작동했다. 그들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해가 아니라 동료, 이웃, 가족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든 뭐라고 믿고 싶어 하든 주택시장 붕괴와 압류 사태로 혹독한 일을 겪은 모두는 생존을 위한 올바른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무수한 주택이 압류당하면서 나라 전체 집값이 요동쳤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다른 모든 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다. 부동산 열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 실업률이 갑자기 2배, 3배로 뛰었다. 여러 산업이 휘청거리고 급기야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마저 사라졌다. 아무리 현명한 투자자라도 이러한 폭풍우를 헤쳐나가려면 어느 정도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 담보대출 중개인, 타이밍, 불운, 심지어 신을 탓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은행과 회사, 전 산업계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10배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10배의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열기에 쉽게 영향받으며 예기치 않는 시장 변화에 크게 흔들린다.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적 아래 자신만의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 잘 안다. 나는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의 유혹에 취약했다. 당시 나는 내게 접근한 한 사람을 믿고 말았다. 그는 자신과 자신 회사가 진행하는 투자에 동참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나만의 게임을 펼치며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탓에 그 함정에 빠져 결국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나만의 목표를 올바로 설정했다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에 몰두하느라 그런 사기꾼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통 수준 아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위를 둘러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계획이 아닌데 목표로 삼도록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어느 정도가 많은 돈인지, 부유층과 중산층과 빈민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접한다. 또한 공정성, 난이도, 가능성, 윤리성,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맛, 외모 등과 관련된 선입견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러한 생각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 일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원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집중, 에너지, 끈기를 10배 더 많이 발휘하면 어떨까? 혹시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떨까?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실망한 적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잠시 역사만 살펴보라. 아니, 더 좋은 예로 당신의 삶이라도 되돌아보라.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달성해봤자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충격을 받고 실망한 적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떤 학파는 이룰 수 없음을 알면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10배 더 원대한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나의 원래 목표가 $10만 달러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목표를 100만 달러로 변경했다. 두 목표 중 어느 쪽으로 설정할 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대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장담하는데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설정할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노력,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 운동하러 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회사를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데 대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자, 그 뒤로는 챕터 2, 10배의 법칙은 왜 성공 공식인가? 라고 해서 그랜트 카돈의 창업 이야기, 불확실성을 이기는 법. 이제 이 사람이 29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해서 뭔가를 이루기까지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적혀 있고 또 그 뒤에 챕터 3,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중요하다.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 성공은 한계가 없다. 약간 나폴레온 힐 또 여러 다른 성공학계의 교과서들에 언급되어 있던 그런 마인드 세팅과 일치하는 내용을 그랜트 카돈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부의 추월 차선을 지은 MJ 드마코의 그런 직설 화법과도 조금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을 맛보신 분들의 그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말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성공을 폄하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보통 정도만 하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탁월한 성공을 자꾸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챕터 4,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 그래서 이제 그랜트 카돈이 방향과 목적이 없던 20대에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한 그리고 실제로도 죽어가고 있던 그런 패배자로서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런 일들을 또 이 책에 담았고요. 이 사람은 20세에 한번 각성을 했다고 하고 자기가 이제 세일즈라는 분야의 커리어에 몰두를 하면서 한 번의 각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성공을 의무로 삼겠다고 결심했던 순간 그 결심이 그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패배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성이 또 본인의 삶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그랜트 카돈이 52세에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각성은 5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침체기였고 모든 삶이 위험에 처해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찾고 성공에 도취해서 안주한 자신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자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여기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뒤로는 성공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고 있는데요. 운은 행동하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다.
그 다음, 성공을 당신의 의무이자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챕터 5, 성공은 한계가 없다.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성공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만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은 실패한다는 그런 흑백 논리도 우리가 아주 잘못 배운, 잘못 세뇌된 내용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게 누구 한 명이 가져가면 누구 한 명이 줄어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시에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챕터 6.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라. 피해자 행세는 그만두라고. 네, 이 책에 바로 그리고 이 장의 제목을 병신처럼 굴지 마라로 정하려다가 혹시 기분 상할 사람이 있을까봐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타이틀로 책을 꼭 이렇게 펴내고 싶다고는 하는데 병신처럼 굴지 마라.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랜트 카돈이 분석한 피해자의 인생,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4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지금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절대 이런 이 4가지 사항에 해당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첫째, 나쁜 일이 생긴다. 둘째,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난다. 셋째, 그런 일에 늘 관련되어 있다. 넷째, 비난할 사람이나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제가 제 주변을 봐도 또 가까운 곳에서 직장 동료들만 봐도 나쁜 일이 진짜로 자주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환자를 받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유독 까다로운 부모님을 만나는 직장 동료가 있고 또 저처럼 이상하게 나는 운이 좋아서 이제껏 만난 4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나 그런 걸 가한 적도 없고 늘 좋게 모든 일이 흘러갔고 그런데 이게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결정 지어버리면 실제로 피해자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이와 정반대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오케이. 이건 그냥 내 책임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정도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성공은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삶. 그래서 저도 참 성공하고 싶습니다. 챕터 7번째, 행동의 4가지 수준. 성공에는 얼마만한 행동이 필요한가? 보통 사람들은 좀 이 4가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약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둘째, 뒷걸음친다. 셋째,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넷째,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4가지 중에 하나 정도에는 해당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혹은 들으시면서 이젠 아시겠죠. 어떤 수준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1번에서 3번 수준으로 행동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뒷걸음친다, 보통 수준으로 행동한다. 1번에서 3번은 이제 우리 인생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제부터 저희는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합니다.
그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또 확인받을 수 있느냐? 이 책 저자에 의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행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저희 한 달 동안 한번 목표 설정을 해볼까요? 액션 플랜으로 어떤 일에 10배의 목표를 세우고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야, 미쳤구나, 너 정말. 미쳤구나 소리 한번 들어보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챕터 8. 보통은 실패 공식이다. 보통으로는 꿈도 성공도 없다. 보통이 초래하는 위험. 보통은 당신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챕터 9.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목표를 날마다 적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한다. 이것이 그랜트 가돈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런 액션 플랜이라고 하네요. 그래놓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책을 구매한 독자들을 위해서 본인 인생에서 어떤 스킬로 이렇게 아침마다 목표를 설정하는지, 근데 설정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항상 10배 많이, 그리고 실제로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항상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라 라고 해서 좀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 자기가 날마다 적는 문장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어림잡아 한 20문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에 따르면 이거는 아주 일부라고 하네요. 그냥 독자들에게 어떤 맛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건데, 예를 들면 내 순자산은 1억 달러가 넘는다. 나는 12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날마다 커진다. 나는 바닷가에 대출이 없는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다. 내 아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구다. 나는 사회와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나는 멀리서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회사와 훌륭한 직원,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또 내가 소유한 콜로라도의 목장은 산과 말들이 어우러져 너무나 뛰어난 경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풍경을 갖추고 있다. 등등이 있는데요. 혹시 잘 들으시는 분들은 체크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는 12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이건 구글에서 위키페디아나 검색을 해도 알겠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카돈은 이것을 목표로 하고 날마다 적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정말로 12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겠죠. 현실적인 목표는 절대 세우지 마라. 당신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워라. 무엇이든 가능하다. 당신에게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 성공은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다.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목표가 크든 작든 다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워라. 이 목표를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켜라. 이 목표들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적어라. 챕터 10. 경쟁은 쫌팽이나 하는 짓이다. 경쟁을 목표로 삼지 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이런 내용이 또 진행되고 있고, 유일무이한 실행으로 지배하라. 이것도 10배 많은 행동력으로 행동하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챕터 11. 중산층에서 벗어나라. 여기서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중산층 마인드의 문제점, 또 그랜트 카돈이 늘 앞에서도 강조했던 보통 수준에 머물지 마라와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일 거고요. 챕터 12. 집착은 질병이 아니라 재능이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열정과 같은 집착의 본능을 이제 잘 승화시켜서
위대하고 탁월한 업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이고, 챕터 13 올인하고 무리한 약속을 하라. 올인하라고 합니다. 올인하지 못하겠다면 사업 접어라 그렇게 말을 하네요.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 이상으로 보상하라. 그리고 챕터 14 확장하라. 절대 축소하지 마라. 불황이 곧 기회다. 축소를 부추기는 사회. 이제 사회에서는 뭐 돈은 저축만 해. 그냥 조금씩만 해. 리스크를 감당하지 말고 안정 기반으로 해. 이런 메시지를 흘려보내지만, 그랜트 카돈에 의하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반대로 행할 때 삶의 만족감도 올라가고 훨씬 더 많은 성취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챕터 15 남김없이 불태워라.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마라. 이 정도면 충분해 같은 건 없다. 진짜 문제는 지나친 노출이 아니라 이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포지셔닝과 관련됐고 마케팅과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짜 문제는 이름 없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뭔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뭔가를 많이 세상에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챕터 16 두려움은 좋은 신호다. 요거는 약간 또 이 저자만의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랜트 카돈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려니까 조금 불안한데? 라고 하면 스스로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인은 조금 안심이 된대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껴야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래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네. 챕터 17 시간 관리라는 잘못된 믿음. 여기서는 또 워라벨에 대한 크리틱이 등장합니다. 거의 비난에 가까운 그런 의견이 등장하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진짜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이건 정말 본문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챕터 17 제가 강조합니다. 챕터 17 정말 좋은 본문 내용이고, 18 비판은 성공의 신호다. 비판을 예상하고 기대하라. 비판을 성공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라. 비판이 찬사로 바뀔 때까지 계속 행동해라. 자, 그 뒤는 이제 제가 굳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책의 말미에 이제 10배의 법칙 실천하기 성공한 사람들의 32가지 습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그런 지침까지는 다 소개를 하지 않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말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너무 좋은 책이고요. 다른 성공 서적들, 뭐 나폴레온 힐이나 뭐 유명한 다른 서적들은 또 좀 오래된 책들이 있어서 가끔씩 그 미국 특유의 그런 예시문을 볼 때면 공감을 못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그랜트 카돈이나 MJ 드마코 같이 실제로 자신이 이제 30살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자신의 수기를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책으로 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공은 그냥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나셨으니까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란 게 딱히 있나요? 저희는 그냥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 오시는 분들, 만약에 이제 세상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뭐 주파수 그런 것과 실제로 이제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